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또 정화조와 다락과 관련해서는 문제점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번 공유드렸던 영상에서 농축식품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숙박이 안 된다는 규정 등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있어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 내용은 차주 정도에 다시 상세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고 하는데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테니 오늘 영상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농장, 주말주택, 농막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받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된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일정과 준비사항인데요. 농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6월 21일에 끝나는데요. 많은 분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처 심사나 법제처 심사로 인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 또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인데요. 저희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니 담당자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 내용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이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불만이 있었고요. 바로 숙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 농막으로 전입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여기에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의 바닥 면적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곧 보도 자료가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농막을 사용 시 농작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숙박 또는 야간 취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보도 자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사를 짓지 않고 펜션처럼 농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숙박에 대한 제한은 이렇게 농지에 농작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숙박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농사를 짓다가 새벽에 연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야간 취침,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농막이 있는 농지에 농사를 실제로 짓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막에서 숙박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저희도 지어보니 이게 대낮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이른 새벽이나 해가 저물어 갈 즈음이 아니면 정말 뜨거워서 힘든데요.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왠지 농막에서 숙박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기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확인한 부분은 휴식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거실 공간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 25%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분의 답변은 욕실, 주방, 침실 등 의식주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의 면적이 25%가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욕실, 주방 시설이 아주 크게 설치가 된 농막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농막은 별도의 침실이 있는 구조는 아니니 아무튼 이러한 공간의 면적이 6평 기준으로 볼 때 1.5평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요. 거실은 비어진 공간으로 제한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농막은 기본형 컨테이너라서 아무 시설이 없고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어진 공간은 문제가 없는 것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법이 시행되고 최초 설치되는 농막에 한해서이며 이전에 설치된 농막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정화조인데요. 저희도 정화조를 설치할까 말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 항목인데요. 전기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시설은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화조와 관련된 내용도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정화조는 지역별로 이를 허용하는 지자체와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정화조를 이미 설치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정화조는 법제처에서 기존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여 이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화조가 설치된 경우 농막의 지하 공간이나 농막의 면적에 포함되어 설치된 경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농막 면적 바깥에 설치될 경우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별개로 기존 법규에 있어서의 해석 결과이며 따라서 현재 설치된 농막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면적이 모두 포함해서 연면적 20제곱미터를 넘는다면 이동 설치나 축소 설치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한 농막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농막의 트렌드가 복층 농막이었는데요. 저희도 복층 농막에 대한 높이 기준에 대한 영상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농막의 다락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이전 영상부터 확인을 하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층 농막의 경우는 면적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된 농지법 시행령에서 다락의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복층 농막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담당자분께서 이야기한 것이 국토부에서 내린 판단은 현행 규정에서도 다락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거나 다락의 냉난방 시설이 창고 목적 외 목적으로 사용을 위해 설비가 되어 있는 다락은 철거 대상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령 해석이 그러하니 현재 다락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하고요. 보통 다 다락에 전기 난방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다 단속을 할지는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저희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질문 내용입니다. 기존 설치된 농막의 경우 매도를 할 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왜냐하면 농막을 매도할 때 농막은 등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지하고 그 다음 새로운 주인이 가설 건축물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규로 볼지 아니면 기존 설치를 인정할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다행히도 최초 설치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막은 앞서 이야기한 정화조, 다락에 문제가 없다면 쭉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존에 농막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새로운 면적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6평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현재 설치된 농막은 향후 더 희소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토지는 100평이 안 되는 작은 토지인데 이런 경우 주말 농장을 작게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300평이 넘는 토지는 정말로 주말 농장으로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농막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입법 예고 기간이 6월 21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6월 21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담당자 얘기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표 일정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즉 23년 12월 정도에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다만 현재 여러 가지로 이의제기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렴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또 이러한 최종안에 대해서도 규제처 심사나 법제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내를 목표로 했으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농막을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의 농막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먼저 준비사항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작은 토지에 농막을 놓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농막을 바꾸거나 정화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보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본형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농사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뭔가를 막 해야 하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 탓에 주말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고 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로 재밌고 신기한데요. 또 힘들지만 잡초 제거하는 것도 가만히 있다 보면 잡초를 또 뽑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주말 농사에 정말 관심이 더 가고 앞으로 어떤 작물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화장실입니다. 저희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또 적성에 맞는지 몰라 정화조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할까 하는 생각이 많은데요. 모든 규정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정화조를 농막 밑에 묻어서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러한 농막은 희소성이 더욱 커질 것 같아서 더욱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화조가 없는 농막을 갖고 있다면 특히 면적이 작은 토지에 설치된 농막이라면 이러한 부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정화조가 있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 정화조가 농막 면적 바깥에 설치된 경우 농막의 위치를 이동시킬지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지 실태 조사를 매년 한다고 하고 농막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가 타이트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이니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락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에 난방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단속을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이러한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농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궁금했던 내용을 확인해서 앞으로 농막 운영을 어떻게 할지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니 담당자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